네, 지금부터는 주말을 달구는 사건, 사고와 북한 소식까지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북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에 나섰고 국방부는 우리 작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북한 관련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네, 북한이 우리 국방부의 해명을 두고 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민간단체 소행으로 발뺌하면 수많은 비행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발언 의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진짜 북한이 얘기를 할 때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국방부에.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어떤 주장이 나오자마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린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쪽에서 좀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알아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니까 알아서 다 일사천리로 하네. 도발할 의지가 없다, 자극할 의지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민간이 잘못하면 우리가 처벌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대북 관계가 맞습니까? 남북 관계가 맞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을 때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북한을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속된 말로 기는구나 그런 굴종적 자세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와 입장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인 자세를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굴종적인 자세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유화 정책 펴고 있잖아요.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민간에 그럼 비행기를 보내면 그럼 처벌을 해야지 놔둡니까? 지금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지금 접경 지역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유는 무인기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희도 북한이 저런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우리 쪽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고 네. 그렇게 수차례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는 북한이 저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가 유화 정책을 그래도 펼치려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 군사장 관계를 긴장시키고 뭔가 고도되다 보니까 접경 지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네. 그럼 접경 지역의 그 주민이 그때 국회 회의장에 와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저 굉음 방송도 멈추게 해달라라고 하던 절규하던 건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강경 태세로 갔을 때 피해를 보는 거는 접경 지역의 국민들이었거든요. 국민들의 안전과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화 정책을 펼쳐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2달 전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급기야 다카이치 총리 얼굴을 넣은 초콜릿까지 대만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의 한 식품업체가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기념해서 관련 초콜릿을 만든 건데요. 이게 애초에는 비매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내 인기가 올라가고 네. 이 관련 소식이 뉴스와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예약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본과 대만의 우호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대만 내에서 일본 여행 붐이 일었어요. 일본 여행 패키지들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 견제 속에서 민간 차원의 어떤 대일 친화가 강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이 일본에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드는 뭐 가방이나 펜까지 따라 사고 뭐 옷과 생활을 모방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면서요. 네, 이런 현상을 이름하여 사나카츠라고 부릅니다. 예. 네. 네, 다카이치 총리의 애칭이 사나잖아요. 그리고 팬덤 현상을 카츠라고 불러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나카츠라고 하는데요. 정치 지지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젊은 층의 지지율 사실 전체 지지율이 한 70%가량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지지율이 80%가량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영화계의 큰별 안성기 씨가 영면에 들었지만 이 훈훈한 미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기 씨 국민 배우로 생활이 넉넉한 편이었을 텐데요. 이 이명세 감독에게 이 그랜저 차량을 사도 되는 걸 진지하게 좀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요. 안성기 씨가 이 스텔라 차량을 샀다고 해요. 근데 네. 그 차량을 타고 이제 차를 바꿀 시점이 돼서 그랜저 당시에는 좀 고가 차량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충무로에 잘 나가는 일명 스타들 외제차 타는 경우 상당히 흔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영화 촬영장에 가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이명세 감독에게 직접 털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화 그러니까 고인이 얼만큼 세심하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을 배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톱스타로서 어떤 자기 유지보다는 현장 분위기를 최우선으로 한 태도 때문에 영화계 관계자들로부터도 정말 완벽한 선배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영화계가 빙하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탑스타들의 몸값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성기 씨의 이 일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안성기 씨뿐만이 아니라 이순재 씨, 윤석거 씨 같은 오랜 시간 우리 곁을 함께했던 배우들이 떠나면서 아주 허전한 분위기인데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특별한 배우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기 열정, 무대 열정을 불태우는 배우들이 많은데요. 네. 박근영 씨와 정동환 씨가 연극 더 드레스에서 셰익스피어 극단 선생님 역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또 80대 여배우들이죠. 김영옥 씨, 김용림 씨, 손숙 씨가 연극 노인의 꿈에서 춘혜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지금 1월 9일부터 이 공연 시작되고 있고요. 또 박정자 씨 역시 5년 만에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서 할머니 역으로 복귀한다는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연극계를 통해서 세대와 경험을 잇는 이 원로 배우들의 활동, 후배 배우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화제가 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